이번 시간에 수학2 함수의 극한, 제가 저번 시간에 다 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 부분이 기출문제 2문제가 남아있어서 그 2문항 먼저 풀이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학년도 6월 평가원 나형 29번인데 이거 먼저 미리 풀기 전에 테마 특강으로 해서 역함수와의 교점 설명을 먼저 하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역함수와의 교점. 이거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야 됩니다. 일단은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함수 자체가 1대1 뭐예요? 1대1 대응이라는 소리고 1대1 대응이라는 얘기는 함수가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한다라는 것이죠.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일 경우가 역함수와의 교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케이스를 분류해 봅시다. 첫 번째, 원함수가 증가함수인 경우. 원함수가 증가함수라면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겠죠. 올라가는 형태. 증가함수일 때는 무조건 y는 x와의 교점이 100% 뭐랑 똑같냐? 역함수와의 교점과 동일합니다. 즉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그냥 y는 x와 원함수의 교점으로 바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림으로 그려서 생각해보면 fx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역함수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 y는 x가 이렇게 그려져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잖아요. 그죠? 증가함수인 경우 y는 x 위에 어떠한 점에서도 역함수와의 교점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즉 y는 x와 원함수와의 교점 자체가 역함수와 원함수의 교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점, 요점, 요점이 역함수와의 교점인데 걔가 y는 x와의 교점이니까 원함수가 증가함수인 경우 그냥 y는 x와의 교점이 역함수와의 교점이구나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함수가 감소함수인 경우는 y는 x와의 교점도 역함수와의 교점인데 하나가 더 존재합니다. 자, 얘는 두 가지 정리할게요. 역함수의 교점이 첫 번째, y는 x와의 교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감소함수라는 것은 이렇게 뭐 내려가는 형태의 함수잖아요. 그러면 내려가는 함수와 y는 x, 증가하는 함수는 무조건 몇 개의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죠? 한 개일 수밖에 없어요. 얘는 한 개일 수밖에 없다. 이해되죠? 한 개일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원함수가 a, b와 b, a를 동시에 지날 때 이 두 점 있죠? 이 두 점이 역함수와의 교점입니다. 이해되죠? 그럼 a, b와 b, a를 동시에 지난다는 것은 잘 보세요. fa가 b고 fb가 a인 거잖아요. 그죠? 역함수의 관계로 바꾸면 fb가 a고 f 인버스 b가 a고 f 인버스 a가 b인 거니까 역함수도 a, b를 지나니까 이 두 점이 역함수와의 교점이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소함수인 경우는 두 가지예요. y는 x와의 교점 그리고 a, b와 b, a를 동시에 지날 때 이 두 점이 감소함수다. 그러면 y는 x가 이렇게 생길 테니까 y는 x에 대해서 함수를 대칭시켜보면 요렇게 해서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교점 생기는 거 보입니까? 이게 뭐예요? 당연히 a, b와 b, a를 동시에 지날 때 이 두 점 모두가 역함수와의 교점이 된다.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y는 x와의 교점이 한 개 생긴다고 했잖아요. 얘는 무조건 짝으로 생기죠. 짝. 그러니까 a, b, b, a 이렇게 짝으로 생깁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감소함수인 경우 역함수와의 교점 개수가 무조건 몇 개일 수밖에 없어요? 홀수 개일 수밖에 없다. 홀수 개가 생길 수밖에 없고 당연하게도 이렇게 생겨 나가니까 y는 x와의 교점, 얘도 역함수와의 교점인데 얘가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냐면 모든 교점을 나열했을 때 가운데, 즉 중앙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y는 x와의 교점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가운데에 중앙에 존재해야만 만족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홀수계라고 해서 감소함수인 건 아닌데 감소함수인 경우 역함수의 교점 몇 개다? 홀수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제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감소함수인 경우 역함수와의 교점이 몇 개다? 홀수계다. 단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홀수계라고 해서 감소함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감소함수인 경우 역함수의 교점 정리하는 거 y는 xy의 교점 딱 한 개 생기는데 걔가 무조건 모든 교점의 가운데에 있고 a, b 원함수가 a, b, b, a를 동시에 지날 때 이 두 점 모두가 역함수와의 교점이 된다 라는 거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도 증가함수보다 감소함수가 정리할 게 훨씬 많죠. 그러면 뭐가 출제 가능성이 높을까요? 감소함수인 경우가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죠. 맞죠? 증가함수로 나오면 너무 쉬우니까 too easy 하니까 얘 나오도 좋죠. 너무 쉬운 거 그냥 풀면 되니까. 감소함수 나오면 우리가 정리했던 이론으로 그냥 빠바박 풀어버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함수의 교점 이 정도로 정리하고 19학년도 6월 평가원 나형 29번 한번 풀어봅시다. 함수 fx가 이렇게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인데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래요. 그래서 연속 조건 먼저 쓰고 갈게요. 좌극한인 a 더하기 b와 우극한과 함수값인 c 더하기 2분의 5가 똑같다. 이 관계식 첫 번째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역함수를 갖는데요. 그러면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거나 이런 함수일 겁니다. 자,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다? 3개다. 교점 개수 3개. 역함수와의 교점 몇 개다? 3개다. 3개인데 교점의 그 x 좌표가 각각 마이너스 1, 1, 2 이렇게 되네요. 이 3개 나온대요. 3개라고 해서 감소함수다 바로 가면 안 됩니다. 증가함수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랬을 때 2a 더하기 4b 마이너스 10c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 가정을 하고 가야 돼요. fx가 증가함수인 경우 감소함수인 경우를 가정하고 가야 됩니다. 가정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fx가 뭐인 경우? 감소함수인 경우 먼저 해야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지금 이 정도면 킬러급으로 나온 건데 설마 증가를 물어보겠냐? 그죠? 감소함수인 경우 먼저 가정하면 1을 기준으로 대충 그릴게요. 1을 기준으로 이렇게 왼쪽은 직선이고 오른쪽은 곡선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형태의 함수가 fx가 될 것이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감소함수라고 가정하면 이 가운데 있는 요 녀석이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다. y는 x와의 교점일 수밖에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y는 x 위의 점이니까 x좌표가 1이면 y좌표도 뭐예요? 1인 거죠. 그러니까 요 점이 뭐예요? y는 x와의 교점인 거죠. 이해되나요? 그리고 제가 뭐라 했죠? 양 끝의 점. y는 x와의 교점을 제외한 양 끝의 점은 a, b와 b, a를 동시에 지나는 점이다. a, b, b, a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2 그리고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거예요. 누가? fx가.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 2와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거니까 두 개 대입해 봅시다. f-1은 2라고 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2이고 그리고 여기다 2를 대입하면 되니까 4c 더하기 5가 몇이었죠?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c 값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넘어가서 마이너스 6 되고 c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네요. c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전체 값이 1이 되네요. 어떻게 되냐면 a 더하기 b가 1이 되는 거예요. 아까 뭐라 했죠?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2였잖아요. 두 개 더 해봅시다. 2b가 3이니까 b는 2분의 3이고 a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네요. 오케이. 그래서 a, b, c 다 나왔다. 그럼 2a 마이너스 4b 플러스 6 마이너스 10c 플러스 15 이렇게 하니까 정답은 20이다. 자, 감소함수일 때 아무런 모순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답 내고 끝내시면 돼요. 하지만 저는 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증가함수인 경우도 해야죠. 함수 fx가 증가함수인 경우 fx가 그러면 y는 xy의 교점이 그냥 뭐라고 했죠?
fx와 역함수와의 교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y는 x와 이제 연립하시면 됩니다. 연립하시면 되는데 증가하는 거니까 1을 기준으로 왼쪽은 직선, 오른쪽은 곡선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기겠네요. y는 x와의 교점이 이게 3개가 생길 수가 없는 구조예요. 맞죠? 증가함수면 여러분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아래로 볼록, 근데 이게 아래로 볼록인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왜냐면 증가함수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꼭지점의 x좌표가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함수가 생기는데 교점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3개 생길 수도 있겠네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생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 1에서 교점을 가지는 순간 3개가 돼요 안 돼요? 3개 안 되죠. 이해됩니까? 왜 안 돼요? 1에서 교점을 가진다는 것은 1,1을 지난다는 거죠, 함수가. 그럼 증가하는 거 그려볼게요. y는 x가 요렇게 있는 거고, 직선과의 교점 최대 한 개 나와요, 요렇게 해서. 그 다음 곡선을 아무리 그려봐도 최대 2개까지만 나올 수 있네요. fxy의 교점. 그러니까 증가함수인 경우 3개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요 그래프 케이스에 한해서 그런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안 되니까 정답은 감소함수인 경우고 그때의 정답은 20이다. 이렇게 골라주셨으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정리하고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봅시다. 네, 25학년도 수능 21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인수의 개수 우리 열심히 배웠으니까 충분히 풀 수 있어요. 함수 fx가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4인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두 정수 ab보다 정수다. f1의 무슨 값을 구하세요? 최대값을 구하세요. 제가 함수값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 너무 많이 했죠? 어떻게 간다? 함수 fx가 여러 개가 정해져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x가 여러 개여서 그 여러 개의 f1 값의 후보 중에 제일 큰 걸 불러오거나 아니면 함수 fx가 완벽하게 결정되지 않아서 그 결정되지 않은 문자에 대한 범위가 나와서 f1의 최대값이 나오거나 두 가지 케이스로 압축된다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어떤 케이스인지는 모르겠으니까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해서 알파는 모든 실수구나. 모든 실수 리미트 x가 알파로 가까이 갈 때 fx분의 f의 2x 플러스 1의 값이 뭐한대요? 존재한대요.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f 알파가 0이 아니면 0이 아닌 것분에 어차피 실수로 가니까 얘 수렴할 거 아니에요. 수렴인 건 확정입니다. 왜냐면 다항함수니까. 근데 만약에 f알파가 0이 아니면 0이 아닌 것분의 상수잖아요. 그럼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죠. 맞죠? 0이 아닌 거 뭐 3분의 0이 돼도 0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f알파가 0이 아닌 순간은 무조건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심해봐야 할 포인트는 뭐냐면 즉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f알파가 뭐가 되는 순간이죠? 0이 되는 순간이죠. 근데 아까 말했죠? 아까가 아니라 개념 시간에 말했습니다.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면 분자도 어디로 가까이 가야 되죠? 0으로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f의 2알파 플러스 1도 0인 거예요. 맞죠? 예, 괄호만 쓸게요 이제. f의 2알파 플러스 1이 0이니까 그죠? 여기다 2알파 플러스 1을 넣으면 여기다도 2알파 플러스 1을 넣어볼까요? 그럼 4알파 플러스 3이잖아요. 그것도 0인 거고 그러면 4알파 플러스 3 넣고 4알파 플러스 3 넣으면 8알파 플러스 7도 0인 거고 오 무수히 많네. 근데 자 이상함을 느껴야 돼요. 왜냐면 fx가 아까 뭐였죠? 얘 3차였어요. 3차 함수가 0이 되는 x값이 이렇게 무수히 많을 수 있습니까? 3차 함수의 0이 되는 x값 최대로 많으면 몇 개예요? 최대 3개예요. 근데 이거 무한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럼 어떨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x값이 다 같을 수밖에 없네. 즉 알파와 2알파 플러스 1이 동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알파는 2알파 플러스 1이면 알파 값이 마이너스 1 나오죠?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얘도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f-1이 0이라는 결과가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함수 fx가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가져야만 하는구나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시나요? 그러면
fx가 x 마이너스 즉 x축과 이제 마이너스 1에서 딱 한 번만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1에서 만났다가 뭐 다른 데 접할 수도 있고 그죠? fx가 마이너스 1에서 만나고 다른 데 접하고 뭐 접했다가 마이너스 1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을 포함해서. 근데 요 케이스만 돼요. 왜 그럴까요? 얘 왜 안 되죠? 얘 왜 안 되냐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다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면 0이 되는 x값이 하나가 더 존재하잖아요. 예를 들어 얘를 k라고 할까요? 그러면 fk는 뭐예요? 0이죠. 그죠? 그러면 f의 뭐도 0이어야 돼요? 2k 플러스 1조차 0이어야 돼요. 맞나요? 근데 얘는 k랑 일단 같아질 수 없습니다. 왜냐면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가정하에서 간 거니까. 그죠? 그럼 k가 또 안 되고 얘 마이너스 1도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얘가 마이너스 1인 순간 k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그것도 안 되잖아요. 즉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는데 분자는 0으로 가까이 가질 않아요. 그럼 0분의 상수니까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2라는 절편 외에 x절편 외에 마이너스 1, 2 이외에 x절편이 존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다른 게 존재하는 순간 분모는 0으로 가까이 가는데 분자는 0으로 가까이 가지 않아서 0분의 상수꼴이어서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fx는 이렇게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 하나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4죠. 지금 얘가 x세제곱 플러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상수 4고. 그죠? 그럼 얘가 0보다 뭐 해야 돼요? 0보다 커야죠. 0보다 커야죠.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4가 0보다 크려면 판별식인 p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아야 되고 p의 범위는 4와 마이너스 4 사이가 나오네요. 그럼 끝났습니다. 왜요? p가 정수인 거 알겠나요? p가 왜 정수냐면 아까 a랑 b가 정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 전개 한번 살짝 해보면 x세제곱 더하기 1 플러스 px제곱 더하기 p 플러스 4x 플러스 4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자리가 정수가 돼야 되죠. 정수. 즉 1 플러스 p도 정수고 4 플러스 p도 정수여야 돼요. 그럼 p가 만약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다라고 하면 정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p도 뭐다? 정수다. 자, 이 말은 즉슨 p도 정수란 말이구나. 그러니까 f1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f1을 넣어보면 여기다 1 넣어보면 2 곱하기 5 더하기 p죠. p가 3일 때 당연히 최대값 나오는 거니까 8이 16이 정답이 되겠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0분의 0꼴 인수의 개수와 관련이 있는 문제였다.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면 분자도 당연히 0으로 가까이 가야 돼 라는 이론으로 다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죠? 네, 그렇게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수의 극한이 끝났어요. 이제 수학 1 삼각함수 단원으로 이제 넘어가서 삼각함수 단원 끝나면 그 이후에 수학 2의 미분, 그런 다음에 수학 1의 수열, 그런 다음에 수학 2의 적분 이렇게 하고 수학 1, 수학 2 필수행동 강좌를 마무리할 거니까 제가 수학 1의 삼각함수 단원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안에 개강해서 마무리까지 다 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열심히 학습하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시느라 너무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